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런 지오메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RBD 팩 지오메트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팩 지오메트리가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때도 프랙처나 이런 경우에는 지오메트리가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지오메트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RBD 오브젝트, RBD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100개의 컨스트레인트를 작업할 때마다 노드를 100개씩 달고 이러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물론 팩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무슨 이 답 안에 있는 또 카피 노드라던가 뭐 이런 릴레이션십 관련 여러 가지 노드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걸 써서 이런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들을 이렇게 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팩 지오메트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의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좀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에요. 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답에서 노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쌉에서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앵커 두 개와 요 사이로 이루어지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라인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의 포인트와 가운데 라인 프리미티브 하나 요거를 컨스트레인트 대신 사용해보자 요런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쌉에서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이제 팩된 지오메트리마다 이제 해당되는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를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다량의 컨스트레인트를 한 번에 제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법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포인트 두 개랑 그 가운데를 잇는 라인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게 되고요. 아까 보인 그 컨스트레인트의 종류나 위치 이런 것들은 어트리뷰트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어트리뷰트에는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이 위치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지, 그냥 월드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포인트의 위치를 그대로 가져 쓸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피스 공일을 이렇게 붙여 놓을 거다 이러면 여기에 네임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피스 공일이라고 넣어서 얘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를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네임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월드 그냥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에다가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로 이 컨스트레인트의 이름과 어떤 컨스트레인트인지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의 타입. 여기서 말하는 컨스트레인트 타입은 하드, 뭐 소프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포지션인지 로테이션인지를 요 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작업을 해나가는 거를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는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들은 이제 딜리트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서 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 거는요, 이렇게 가게나 식당 같은데 이렇게 메뉴판 같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있죠. 발이라 그러나요? 이런 흔들흔들거리는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길이는 랭스를 7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길이가 7인데 요 포인트 간격을 1씩 맞추기 위해서 포인트는 8 이렇게 해서 점을 8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전부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2개 정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여기다가 붙여줄 건데요. copy to point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붙여줄 거고요. 박스.
자, 그리고 이 박스는 우리가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 사이즈란 0.1 정도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전체 스케일 한 0.8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트 포인트에요. 팩 앤 인스턴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요 RBD 오브젝트 이렇게 쉘프 탭을 누르면요. 답 시뮬레이션이 걸리게 되고 요 아래 이제 어셈블 로드라던가 뭐 이렇게 노드들이 달리면서 여기에 네임 어트리뷰트를 이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 거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 이 조각을 붙이려면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도 피스01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동으로 이름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고요. 여기에 각각의 점에다가 스트링 네임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름은 피스 더하기 피티넘. 자, 이렇게 해서 피스 1, 0번 포인트는 피스 0, 1번 포인트는 피스 1, 2번 포인트는 피스 2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를 넣어주고 싶은 건데요. 자, 문제는 여기는 스트링이고 요 피티넘은 정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주는 형변한 무슨 함수 같은 이제 종류의 함수인데요. i2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인티저를 to 알파벳 뭐 혹은 아스키 이렇게 문자로 아스키는 뭐 코드니까요. 아마 i2 알파벳 int to 알파벳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요 함수 안에 넣어주면 이제 요 각각의 포인트마다 피스 0, 1, 2, 3, 4, 5, 6, 7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가 들어갔고요. 자, 이 네임 어트리뷰트는 카피2 포인트에서 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카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에도 피스 0, 1, 2, 3, 4, 5, 6, 7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널로드를 하나 달아주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dyn 다이나믹 이렇게 노드 하나를 뽑아주고 자, create new simulation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RBD 오브젝트 히어로가 아니라 이제 팩 상태니까요. RBD 오브젝트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해보면 그대로 떨어지죠.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가서 자, 각각의 요 박스들을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렇게 직접 답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각각 쌉에서 라인을 가지고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인을 각각을 연결하는 라인들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새로 라인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박스를 만들 때 만든 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들을 이용해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라인은 이어져 있으니까 이 개별 컨스트레인트를 연결을 해주기 위해 각각을 분리할 건데요. 자, 폴리컷이라는 이제 라인을 이제 잘라내고 뭐 요런 종류의 노드고요. 폴리컷이라는 노드로 컷 포인트를 전체 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트레이티지 여기를 리무브가 아니라 컷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아까 폴리곤 하나의 포인트 8개 있던 이 라인이 폴리곤 7개로 이렇게 개별로 분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라인이 점 2개랑 점 2개 라인 하나, 점 2개 라인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어트리뷰트를 가보면요. 이렇게 7개의 프리미트가 만들어졌고 각각 2개씩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 라인상에서 어트리뷰트 랭글로 네임 어트리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임 어트리뷰트들은
이미 포인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다시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는 필요해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이 컨스트레인트의 이름과 타입을 지정해주는 어트리뷰트가 필요한데요. 자, 프리미티브 랭글이라는 노드로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의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새로 만들어줄 건데요. 하나는 string const 레인트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고요. 이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pi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pin.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traint type이라는 어트리뷰트인데요. 자, 여기에는 이미 약속된 타입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all 전체, 아니면 position, 아니면 rotation, 요 셋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임의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어트리뷰트 그 종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al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지막에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요.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constraint network 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답 네트워크로 가서요.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가져올 건데요. 자, 리지드 바디 위쪽에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GO1 아래에다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라는 노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핀 컨스트레인트, 뭐 앵귤러 컨스트레인트처럼 노드 베이스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주는 노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쌉패스에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져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타입과 이름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는 그 어느 조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컨스트레인트가 그 이름 정보가 네임 어트리뷰트로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드 컨스트레인트인지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 종류가 없는데요. 이 두 번째 인풋에다가 바로 하드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우리 컨스트레인트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데이터 이름이 뭡니까? 라고 데이터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요 constraint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있던 요 핀을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면요.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이렇게 뭔가 constraint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잘 연결이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하고요. 선택하고가 아니고 constraint의 ground plane 이렇게 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요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요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요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a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과 로테이션이 전부 컨스트레인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회전과 로테이션이 전부 컨스트레인트가 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위치와 회전이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하나의 위치, 하나의 회전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 이렇게 다시 경로에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 타입을 all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테이션. 자, 그 말은 회전이 고정이 돼 있고요. 위치는 고정이 안 돼 있는 거라는 뜻이겠죠. 로테이션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박스들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위치는 상관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의 회전들은 모든 박스가 일정한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얘를 박스를 살짝 로테이션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요. 좀 돌려보면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회전은 박스들의 회전값들은 전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고요. 자, 박스를 다시 로테이션을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이번엔 그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로테이션이라 아니라 만약에 포지션으로 바꿔주면 이제 얘들은 회전은 서로 상관없이 움직이지만 위치가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위치가 고정된다고 그러는 거죠? 위치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위치라는 건요, 바로 얘와 얘 사이의 위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 그래서 유의해서 볼 거는 바로 얘들이 돌고는 있지만 이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각 박스 사이에 이렇게 거리들이 변하지 않고 전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보시면은 요 거리들이 포지션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포지션 타입의 컨스트레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의 수정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줄 건데요. 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 가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박스를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까지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로 이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 때도 이 중심과 중심 사이를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 가게에 걸려있는 이런 간판, 메뉴판 같은 거라고 하면요.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 놓겠죠.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는 여기랑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디 있게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회전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좀 이 사이즈를 줄여줄 건데요. 자, 이 아래에다가 프리미티브 노드 하나를 달아서요. 프리미티브 노드 하나를 달아서 Do Transformation 스케일을 0.3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이거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끝에서 끝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이 스케일을 줄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답 네트워크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사이즈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 같으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길이는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커져 버렸죠. 자, 우리가 아까 팩 이전에 그냥 컨스트레인트를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의 현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이의 거리가 1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요. 그쵸? 그리고 이 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컨스트레인트 노드에 보면 이 레스트랭스라는 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레스트랭스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만약에 0으로 바꿔준다면 오히려 이번엔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붙어버릴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5 이렇게 더 커지면 아마 더 크게 이렇게 늘어나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레스트랭스는 특별히 막 폭발시키거나 늘리거나 딱 붙게 만들 게 아니라는 실제로 이 거리에 맞춰주는 게 좋고요.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0.3으로 줄였으니까 이 길이는 0.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레스트랭스를 0.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플레이 보면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보면요. 이 레스트랭스가 이 컨스트레인트 길이가 지금은 다행히도 전부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반드시 똑같으라는 법이 없겠죠. 자, 컨스트레인트 이 박스가 이 위치들이 전부 정확하게 있으란 법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스트랭스 값도 당연히 컨스트레인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잡혀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답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답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이런 파라미터 값들, 설정 값들은요.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가 오버라이드 된다, 덮어쓰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스트랭스 값도 한번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보면요. 소문자로 레스트랭스라는 파라미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가서요, 우리가 이 프리미티브 요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요 만든 요 상황에서요, 아래에다가 뮤주어 노드를 하나 달아주고요. 그 중에 요 뮤주어를 면적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페리미터라는 길이를 계산하는 이런 옵션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페리미터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길이를 재서 집어넣는 이런 기능을 하는 노드예요. 우리가 뭐 에어리얼 면적이나 볼륨 뭐 이런 것들로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름이 기본은 페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rest length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est length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트리뷰트가 바뀌었죠. 자, 이제 다시 아웃로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오토답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뭔가 다시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0.3이었고 저기도 0.3이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레스트 랭스를 다시 1로 바꿔보면 이제 제대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파라미터마다 조금씩 그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바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답에 있는 파라미터랑 쌉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를 곱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쌉에 있는 값을 직접 쓰려면 그냥 이 값을 1로 놔줘야 되고요. 쌉에 어트리뷰트가 있더라도 여기가 0이 된다면 0이 곱해져서 실제로는 이렇게 0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트리뷰트들이 어떻게 곱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어떤 건 그냥 가져다 쓰고 이런 것들은요. 일부분은 이렇게 헬프에 잘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제 헬프에 특별히 설명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약간의 테스트나 혹은 파라미터의 그런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유추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어찌됐건 이 답에 있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이런 어트리뷰트를 오버라이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의 레스트랭스 이 경우에는요, 헬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편이고요. 하드 컨스트레인 릴레이션십 이 노드보다는 네트워크 노드에 가서 헬프를 눌러보면 여기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쓰일 수 있는지 잘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요,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요. 컨스트레인트 네임,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정해주는 어트리뷰트. 우리가 아까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또 이런 파라미터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앵커 어트리뷰트로 이런 포인트 앵커 타임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네임을 배웠었고요. 자,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레스트랭스 같은 경우는 반면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또 이런 경우는 이제 헬프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유추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뉴판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요. 이 위쪽에다 좀 고정을 해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와 여기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자, 지오메트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일단은 요 위에다가 고정을 좀 해주기 위해서 요 라인에 요 마지막 점 하나를 좀 가져와서 점 넘버가 자, 점의 포인트 넘버가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7번 포인트네요. 자, 그래서 블라스트 7번 포인트 딜리트 난셀렉트. 물론 그냥 선택해서 가져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 위에다 붙여야 되니까요. 자, 트랜스폼으로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다시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조금 더 높이,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머지 해주고요. 이렇게 머지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점 두 개가 합쳐졌죠. 그 다음에 어드 노드를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 노드로 라인 만드는 건 몇 번 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포인트를 보면요. 둘 다 피스7이라는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점 두 개가요. 그 말은 이 점도 이 점도 전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그냥 떨어지겠죠. 자, 둘 중에 요 위에 점은요. 사실 여기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에다가 고정을 해야 돼요. 바로 요 점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피스7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네임 어트리뷰트를 비워줘야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요.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지금은 이렇게 피스7이 들어있는 이 네임 어트리뷰트를 스트링 네임은 비워주세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 점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바로 이 공간에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요 이름과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이름은 아까 핀이라는 이름 한번 썼으니까 핀2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로드를 달아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2 이렇게 또 경로를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를 답 네트워크에서 추가해 줄 거고요. 자, 똑같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노드 하나를 밑에 달아주고요. 자, 이 경로는 이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하드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 여기다 넣어주고 이 데이터 이름은 핀이 아니라 핀2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추가로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제 여기가 고정이 돼서 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에 요 컨스트레인트 레스트 랭스가 1이라서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도 아까처럼 이렇게 미주어 노드를 추가해서 레스트 랭스 어트리뷰트를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대로 레스트 랭스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변형 없이 고정이 된 상태가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게 완전히 포지션이 고정되고 특별히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정지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좀 충돌을 줘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밖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스피어는 사이즈는 0.5, 0.5, 0.5 그리고 2, 4 이렇게 해서 약간 이 정도 위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그냥 그대로 스피어 타입이죠. 자, 폴리곤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팩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마 이 상태로 그대로 리지드 바디에 RBD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 얘 자체가 바로 이렇게 지오메트리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스피어 특별히 팩이 되어 있지가 않죠. 이 스피어 자체도 폴리곤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팩 데이터 같이 이제 후드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초기 속도로 Z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0 정도만 속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하면 스피어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제 이 발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제 컨스트레인트,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로 따지면은 포지션 타입의 하드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지만 이제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보통 핀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는 이렇게 점들을 가지고 고정해 놓은 이런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결해 놓은 이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은 바로 하드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돌고는 있지만 이 포지션, 즉 각각 점에서부터 각각 점까지의 거리들은 이제 하드, 딱딱하게 붙어서 변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컨스트레인트들도 릴레이션십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 거는 스프링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노드인데요. 자, 하드는 이렇게 딱딱하게 잡아주는 거라면 스프링은 용수철처럼 잡아주는 거고요. 자, 요렇게 노드를 바꿔주고 이름은 아까 우리가 핀이라고 이름을 해놨으니까 얘도 이름을 핀으로 넣어주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레이 보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고무줄의 탄성을 좀 세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정도 잡아주고요. 댐핑도 한 1000 정도로 잡아주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띠용띠용 움직이는 고무줄을 볼 수 있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까지 스트렝스가 세야 되나요? 얘 박스 사이즈 기본적으로 미터 단위라 그랬었죠. 탄성이 꽤 돼야 이 고무줄들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어요. 조금 줄여보면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댐핑이 줄어들면 조금 더 이렇게 튕기는, 이렇게 띵띵 하는 게 조금 더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스프링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볼 건데요. 이번엔 슬라이더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회전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리고 이름을 다시 해도 핀으로 바꿔주면, 자, 요런 모양의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요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몇 도를 회전할 수 있는지 이런 각도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스프링이나 하드 컨스트레인트처럼 자, 포지션 타입의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로테이션 타입의 컨스트레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대로 쓸 수 없고요. 요 네트워크에 가서 요 이름을 포지션이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로테이션으로 바꿔줘야 돼요. 로테이션. 자, 하드는 로테이션이 아예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해진 각도만큼 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옵션들이 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돌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 Y축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 골 힌지와 컨스트레인트 힌지를 010 그래도 010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업 벡터는 그냥 10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업, 여기도 업 100. 자, 업이 바로 요 방향이고요. 자, 요 힌지 액시스가 바로 요 원의 축을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로 돌릴 거라 요 슬라이드 레인지를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주면 이제 요 각도 안에서 얘들이 돌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피어를 살짝만 스피어를 여기서 바로 움직일게요. 살짝만 Z로 움직여서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핑글핑글 도는 그런 뭐라 그러죠?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움직여볼까요? 이렇게 핑글핑글 돌죠. 자, 지금 보면은요, 각도 보면은 그냥 팽글팽글 완벽하게 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맥스 로테이션을 180도로 이렇게 잡아놔서 그냥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60도 정도로 줄여준다면 얘는 60도 각도 안에서 회전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60도씩 돌아가는데 이제 힘은 더 받으니까 위에 게 따라 돌아가고 따라 돌아가고 따라 돌아가고 이러면서 60도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문 같은 거, 회전문을 만들 때 이렇게 하지 않겠죠. 회전문이야 애니메이션에서 하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렇게 회전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잡을 때 슬라이더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콘 트위스트라는 릴레이션십을 볼 건데요. 콘 트위스트. 자, 얘도 이제 회전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자, 슬라이더 같이 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동시에 잡아주는 컨스트레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방향을 좀 잡아줄 건데요. 요 엑시스 축을 아까처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업은 X방향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 X, Y, X.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각이 뭐가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업 로테이션을 한번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들이 요 각도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요 각도 안에서 28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늘려보면은 요렇게 요 X 요 무슨 방향이죠? Z 방향으로는 이렇게 90도 정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요. 자, 요쪽 방향으로는 30도 정도만 회전하겠다. 이렇게 각을 직접 지정해줘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이에요. 한번 부딪혀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놓은 각 안에서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힌지나 다른 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회전 제약을 걸어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팔 같은 경우에 어깨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 범위들이 다르잖아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만 움직이고, 뭐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는 앞뒤로는 많이 위아래로는 많이 움직이지만 또 앞뒤로도 많이 움직이나요? 뭐 이렇게 가동 범위들이 다를 때 그것들을 직접 방향별로 이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도 있어서 또 이렇게 회전 이렇게 트위스트는 어느 정도, 각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별로 세 개의 각을 같이 한 번에 다 컨스트레인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충돌할 때는 두 개의 질량 차이도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오메트리의 얘가 피지컬의 이 덴시티가 이렇게 1000배 정도 더 크다. 스피어보다. 스피어는 이렇게 1000인데 얘는 이렇게 크다. 그러면 당연히 부딪혔을 때 충격을 거의 안 주겠죠. 반면에 스피어가 이렇게 1000이 10만이고요. 얘가 만약에 1000이라 그러면 이 스피어는 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비티 같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포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덴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거나 컨스트레인트들이 껴있다면 당연히 매스 차이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FX에서 다른 파트가 아니라 이제 FX에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작업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 정도 되는 규모면요, 대부분 애니메이션 팀에서 키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고요. 적어도 이런 게 100개 이상, 1000개 이상 돼야 FX에서 처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들이 막 복잡하게 관여를 하고요. 또 질량 차이로 인해서 또 어떤 것들이 관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일반적으로 VFX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바로 요 다음에 배울
요 다음에 설명할 바로 글루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그래요. 자, 글루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이 글루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글루 풀이죠. 컨스트레인트 붙여놓고 있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여놓고 있다가 어느 이상 힘이 가해지면 그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컨스트레인트예요. 자, 천천히 이 상태로 이렇게 글루로 바꿔주고요. 자, 이 글루 같은 경우는 회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포지션으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보통 올 타입으로 이제 사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로테이션 대신 올로 바꿔주고요. 자, 글루에 가서 이 이름도 다시 핀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는 컨스트레인트예요. 지금은 전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죠. 자, 글루 컨스트레인트 파라미터 중에 보면 스트렝스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스트렝스를 좀 100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는 어떤가요? 부딪히는 순간 이 컨스트레인트들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글루 컨스트레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떨어지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지오1과 스피어1 여기에 지오메트리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컨스트레인트 얘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오1이나 스피어1에 기속되지 않고요. 요 위에 우리가 컬리전 릴레이션십 이렇게 머지 노드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봤던 요 릴레이션십에 가보면요. 컨스트레인 네트워크 1 이렇게 노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요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지오메트리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들었던 이름과 레스트랜스, 여기 포인트, 애트리뷰트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얘를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에 몇 가지 어트리뷰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원래는 없었는데 포스랑 임팩트, 뭐 그룹 브로큰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옮겨놓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우리가 눈여겨볼 어트리뷰트는 이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예요. 하나 딱 부딪히는 순간을 보면요. 이렇게 임팩트에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임팩트 우리가 충격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글루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가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을 때 이렇게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기게 되고요. 이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우리가 방금 파라미터에서 넣어준 요 스트렝스 값보다 크게 되면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임팩트 값을 보니까 4800, 2400, 2400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000 정도라면 4800 갖고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한 3000이다 그러면 아까 4800의 임팩트를 받았던 이렇게 두 개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더 낮아서 100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이거보다 크게 받는 애들은 전부 이렇게 뜯겨지게 되고. 자, 그래서 스트렝스 값을 이용해서 특정 충격 이상 받았을 때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끊어주는 이게 바로 글루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를 어디서 쓰냐면요. 바로 우리가 프랙처를 할 때 프랙처들이 한 번에 다 조각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루 컨스트레인트로 어느 정도 붙어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다던가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끊어지면서 다시 한번 부서지고 조각나고 이런 자연스러운 프랙처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글루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릴레이션십들은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알아본 것처럼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지만 이런 작업들이 그렇게
뭐 실무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 이러면 바로 저 글루 컨스트레인트, 프랙처를 작업하기 위한 저 글루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때문에 좀 이 기본 원리들을 다뤘다. 이렇게 말을 해도 특별히 좀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